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컨텐츠는요, 바로 폰 포비아 현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공포증이라고 해서 포비아 현상으로 일어나는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오포비아에 이어서 지금 폰 포비아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폰 포비아 현상이 뭐냐면 전화를 하기 힘들어하는 공포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전화를 해서 상대방과 통화를 해야 하는데, 이 통화하는 것보다 카톡이 편하고 문자가 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폰 포비아 현상인데요. 이 폰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요, 카톡과 문자로 주고받고 소통하는 세대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문자와 카톡으로 주고받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요. 여기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온 것들이 뭐죠? 전화는 내가 어떤 생각들이나 나의 의사 표현을 바로바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는 답장을 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어떤 시간과 텀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 표현을 골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조금 줄여보고자 전화하는 것보다 카톡이나 문자가 더 편하다,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폰포비아 현상은요,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90년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녔던 분들은 전화 예절이라는 것을 도덕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 누구 친구 누군데요, 혹시 누구 있나요?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회선 전화라고 하죠. 집에 전화가 있고 그 전화로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누구를 찾는지 용건을 말하는 형식으로 전화 예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1인 1 핸드폰 시대가 되었다 보니 자신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 예절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나타난 것들 중에 하나가 전화가 부자연스러워졌다, 통화가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하기 불편한 것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를 활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죠. 이 카톡으로는 감정을 읽어낼 수 없고, 물론 이모티콘으로 표시를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디테일한 감정들을 이 카톡이나 문자에서는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오해들이 굉장히 많죠. 반면에 장점도 있어요. 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그리고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혹은 전화 주문을 하지 않고요, 바로 배달의 민족에서 어플을 사용해서 결제를 하고 배달을 받으면 굳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서 고를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배달을 해야 한다, 치킨집에 전화를 해야 한다 하면 그 치킨집 고유 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하고 무엇을 먹을 건지 미리 생각하고 전단지를 보고, 이러한 작업들이 한 번에 이루어졌었어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서 어플 하나로, 손으로, 터치만으로도 배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감정을 읽지 못하고 소통의 부재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소통의 부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톡이나 문자, SNS 상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소통의 부재다, 감정을 읽을 수 없다, 이러한 표현은 조금 과장되어 있거나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폰포비아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오시는 분은 없으세요. 근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어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막힌다, 소통이 막힌다,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전화, 폰포비아 현상, 전화공포증 현상으로 인해서 의사소통 기술이 조금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나 SNS로 소통을 하고는 있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것들이 미팅을 하거나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 내가 영업을 해야 하거나 소개팅을 나가거나 대면을 해야 하는 관계에서의 소통이 이 폰포비아 현상으로 인해서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면 상담이라던가 어떤 미팅이라던가 소개팅,
비즈니스 이런 것들에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는 것들을 어색해하시거나 잘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폰포비아 현상 때문에 나타날 수는 있어요. 의사소통 기술은 폰포비아 때문에 나타난다 이런 상관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영향을 미치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소통 기술을 늘리고 폰포비아 현상을 좀 줄여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톡보다는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네오포비아에서 말씀드린 체계적 둔감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체계적 둔감화 방법을 통해서 이 포비아 현상을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노출시키는 방법이죠. 전화를 통해서 자신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나 배달 주문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나한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친한 친구에게 오늘 뭐 했어? 내가 카톡으로 전달하고 싶은 부분들을 전화로 가볍게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이 폰포비아 현상은 이 포비아가 붙었기 때문에 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연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공포스럽게 느낀다, 이것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라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포비아 현상을 줄이고 싶다, 내가 이 공포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친한 친구, 가족들에게 전화를 습관적으로 자주 해보는 연습을 통해서 수월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폰포비아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폰포비아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것들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소통을 굳이 해야 한다, 전화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혹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말을 잘 못하겠다, 너무 두렵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어, 폰포비아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배달의 민족 잘 사용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대면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나는 폰포비아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대처를 잘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 공포증에서 벗어나거나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안고 가도 충분히 우리가 다른 것들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폰포비아 현상은 그냥 자신의 어떤 부재를 느끼거나 어떤 한계를 느낀다면 벗어나야 할 것이지 그것들을 너무 앓고 있거나 두려움을 너무 느끼는 형식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